다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열역학 할까요? 05 열역학 제 1법칙 그리고 06 열역학 제 2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에서 E를 얘기할 때 W는 F의 델타 S다, 델타 X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E에다가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F가 이제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일정 힘, 이제 우리가 일정 힘이라 얘기했었죠. 일정 힘. 우리는 일정 힘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힘이 달라지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관에 뭐 이러한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는 어떤 기관인데, 기관은 우리가 증기기관을 배우는데, 이 증기기관은 이제 기체가 어떠한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증기기관이라고 해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에너지 공급을 우리는 Q로 합니다. Q로 하고, 이제 일부는 일로 쓰이죠. 그러니까 뭐 피스톤을 민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방출이 돼요. 방출열이 돼요. 이거를 뭐 Q1, 뭐 Q2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일은 결국 기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랬을 때 기체에 대한 일을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데, 기체에 대한 어떠한 힘에다가 기체의 공간 변화의 크기를 얘기를 해주면 결국 이것처럼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죠? 이랬을 때 이 기체에 대한 힘을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 프레셔, 뭐죠? 프레셔, 압력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 있죠? 얘는 부피로 표현하는데, 이 부피는 이제 볼륨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한 기체의 일은요, W는 P 델타 V라는 식으로 써요.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 P는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표현을 합니다. 기체에 대한 일을.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압력하고 부피가 뭔지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가 압력입니다. 그 압력은 이제 pressure, 영어로 쓸게요.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뭐 요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힘 F로 눌러요. 이거를 우리가 단면적 A라고 했을 때, P는 AF라고 표현을 합니다. 했을 때 이제 압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었잖아요. 면적의 단위가 미터 스퀘어고, 그러니까 뉴턴 퍼 미터 스퀘어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륨을 얘기를 하면 부피 얘는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죠.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이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막아놨어. 그랬을 때 이 단면적 A하고 이 높이 H의 곱인데 일반적 피스톤이 움직이면 얘는 어때요? 얘는 변화하지 않죠. 그 얘가 변화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V 이꼴 AH가 표현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얘의 델타 V는 결국 A가 일정하고 델타 H가 바뀌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맞네? 이랬을 때 얘네 두 개를 1로 설명하면 W는 F의 델타 S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요, F 값에다가 PA 넣어주고요, 델타 S 값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A분의 델타 V 적으면 되죠. 그래서 P 델타 V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되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이제 피스톤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피스톤을 그렸을 때 면적이 있을 때 여기를 기준점 0이라 할게요. 그럼 1로 움직이면 플러스고 1로 움직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였다. 즉 P 델타 V가 0 이상이다. 그러면 2를 어떻게 한 거야? 2를 한 경우고, 맞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P 델타 V가 0 이하다 라고 하면 2를 받은 경우는 맞네? 그러니까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이제 풀 건데, 우리가 풀려면 기체는 세 번째 기체는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느냐?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는 거야. 아이디어 가스라고 하고, 이상기체라고,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를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뭐 서로 영향을 안 주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요.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운 건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PV는 nRT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P는 우리가 압력, V는 부피, N은요 기체의 몰수, R은요 기체 상수, T는요 온도가 되겠죠. 이러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어떤 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다 하면 PV는 nRT라는 식에서 여기 전체가, 아이씨 왜 이래요? 터치가 계속돼서
여기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상수값이 되겠죠. 상수값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PV는 어떤 상수 K값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PV 곱이 상수, 일정하게 상수가 유지돼야 된다는 건데, 이랬을 때 P하고 V는 반비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P하고 V는 반비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즉 보일의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된다. 법칙을 생각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압력이 일정하다. 요 조건을 써보거든요. PV는 nRT라는 식이잖아요. 이랬을 때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얘가 상수고 얘가 상수가 되죠. 그리고 위에 P를 나눠주면 양변에 P는 K의 T라는 식, 그러니까 V는 K의 T라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많이 봤죠. 보니까. 그러니까 부피는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 법칙? 샤르의 법칙이죠. 그죠? 샤르의 법칙. 됐나요? 맞죠? 그랬을 때 또는 뭐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델타 V가 없다, 0이다 라고 하면, 이게 델타 V가 없다,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다 할 때 PV는 nRT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상수 취급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P는 K의 T가 되니까 P하고 T가 비례하더라 하는 식이 나와요. 그죠?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렇게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했을 때 네 번째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그래서 보게 되면 내부 에너지 보게 되면 이 내부 에너지가 뭐냐 라고 하면, 결국 기체가 특정 공간 내에서 얼마나 운동하는지에 대한 에너지야. 운동지에 대한 에너지.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에 있을 때 기체가 계속 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 했을 때 이 이상기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게 온도가 주어집니다. 온도가 주어져요. 이 특정 온도에서는 입자가 계속 운동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계속 모든 입자가 계속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 뭐죠? 화학에서 배웠던 게 뭐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됐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원래는 전환이 100% 안 되는데, 이 온도가 좋았을 때 운동을 100% 운동하는 게 이게 전환이 100%라 보는 거예요. 무슨 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일 때. 됐나요?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입자가 온도 T를 받는데요. 왜냐면 평균, 이게 온도라는 게 평균 에너지량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는 이 온도 T가 결국 특정 이 공간 내에 열 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분의 토탈 에너지량을 우리가 T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U라고 하는데, U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구분이 되라고. U를 이렇게 쓸 때 U가 결국
t에 비례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v랑 헷갈리니까 있을게요. 비례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델타 t의 원래는 이제 식이 u 이퀄 2분의 3 kt라는 식이 있는데 뭐 이걸 지우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델타 t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다면 결국 u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델타 u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네? 그 다음 뭐 추가적으로 당연히 입자가 많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겠죠. 뭐 그런 건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그랬을 때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있던 애들 문제를 풀어줬는데 문제를 못 풀어줘서 죄송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이제 기관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걸 계속 배운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열을 공급합니다. 열 Q를 공급을 하는데 이 열은 기체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기체에 공급을 하죠. 기체가 운동하라고. 그랬을 때 Q 이퀄 Q가 하면 델타 U 플러스 W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Q를 공급을 하면요, E를 일부 하고 열로 방출하는데 이 열이 이제 내부 에너지에 쓰인다는 거예요. 했을 때 얘를 식을 쓰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식이랑 이 지금 방금 적어둔 이 식이랑 이 식을 두 개를 쓸 건데 상황에 맞게 써야 돼요. 이 상황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 부피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쓸 거예요. 이걸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제 6번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6번 연력학 제1법칙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A번 델타 P가 0일 때 이걸 우리가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Q 이퀄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식을 계속 쓴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일정하다는 거죠. 근데 P는 델타 P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일정한 거 봤어요. 우리가 일정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뭘 해석했습니까? 얘를 해석했잖아요. 맞죠? 얘가 일정하다는 거 같고, 맞죠? 맞네? 얘가 일정하다는 거 같고, 맞네? 그랬을 때 결국 일단은 요게 나오고, 등압 과정일 때는 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뭘 쓸 수 있습니다. 요걸 볼 수 있죠. 샤르르 법칙. 그러니까 부피가 T에 비례하더라. 요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이랬을 때 Q가 공급된다 볼게요. Q가 공급된다는 거는 Q가 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일 때 얘도 증가되고요. 얘는 뭐 아무 영향, 온도가 안 변한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얘도 증가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일단은 델타 T가 증가되잖아요. 왜냐면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거 되면 당연히 델타 U도 양수를 가지죠. 맞죠? 맞나요? 그리고 델타 V가 0 이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일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델타 V가 0이야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2를 받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Q가 방출이 돼서 방출된다는 거니까 Q가 0이하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식을 쓰는데, 얘도 그러니까 등압 과정에서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얘도 떨어질 거고 얘도 떨어질 겁니다. 왜요? V는 T에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따라갈 거니까,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가 0 이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V1, V2, 그러니까 여기 부피 그래프, P 그래프, P1, P2로 할게요. 그랬을 때 원래 어떤 애가 이렇게 되죠. 파란색처럼. 이건 어떻게 돼요? 델타 V1에서 V2로 바뀌었다는 건 델타 V가 0 이상이죠? 맞죠? 이만큼 뭘 했습니까? 이만큼 2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왔대요. 이까지 떨어져서, 얘가 이까지 떨어지는 거야.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V2에서 V1을 바뀐 거는 델타 V가 0이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2를 받은 거죠. 2를 받은 거는 방출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1은 여기에 2 된다 라는 거예요. 요만큼 방출하고. 알겠네? 왜 이게 P 델타 PV 식에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W는 P 델타 V라 했으니까. 알겠네? 요렇게 된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B번. B번이 델타 V가 0인, 이걸 우리가 등적 과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얘가 되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니까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Q 이퀄 델타 U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등적 과정에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뭘 쓸 수 있었습니까? 얘를 쓸 수 있죠. 맞아? P하고 T가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압력하고 T가 비례하더라. 이거. 맞죠? 그랬을 때 요거는 우리가 등적 과정에서만 쓸 수 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저거 다 따라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VP 그래프일 때 P1, P2, P1, V1, V2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맞아요? 이거는 V1 일정할 때 어떻게 돼요? P1에서 P2로 바뀌었죠. 델타 P가 0 이상이니까, 맞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델타 T도 0 이상이 되겠죠? 이거 비례하니까. 네? 그러니까 델타 U도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랑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 볼게요. 이거는 V2로 일정할 때 P2에서 P1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델타 P가 0이 아니니까 결국 델타 T는 0보다 클 거고 0보다 작을 거고, 그럼 델타 U도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C번. 델타 T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럼 델타 T가 0이란 건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일 때는 Q 이퀄 다시 써볼게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일 때 얘가 0으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식이 Q 이퀄 P 델타 V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못 씁니다. 왜요? 등온 과정에서는 그게 안 됐죠. 얘만 쓸 수 있었죠. 맞죠?
등원 과정에서는 뭐예요? 이제 P 이꼴 요거만 쓸 수 있었어요. 됐어요? 그랬을 때 V1, V2, P1, P2라고 해요. 했을 때 얘는 요게 반비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곱이 일정한데 델타 V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0 이상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팽창한 거니까 2를 한 거예요. 맞나요? 얘는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얘는 델타 V가 0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2를 받은 거죠. 그거를 이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요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뭐가 있냐? 요건 좀 다르게. 이제 D번.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가 식이 어땠어요? Q 이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였고 얘랑 얘로 알 수 있는 게 얘는 어쨌든 델타 T에 비례하는 값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A번을 뭐 봤습니까? A번을 우리가 등압 B를 등적 C를 등원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경우, 얘가 일정한 경우, 얘가 일정한 경우까지 봤어요. 그 다음 또 나올 게 뭐예요? 얘가 일정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Q가 0일 때, 공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결국 이제 얘가 0이라는 거니까 식이 델타 U 이꼴 마이너스 P 델타 V라는 식으로 바뀌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델타 V가 만약에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P 델타 V가 어떻게 돼요? 0우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되면 일단은 일을 해요. 일을 외부에 하는데 띄어쓰기 안 됐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죠? 외부에 하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되면 요걸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델타 U가 0이 하죠. 그럼 델타 T가 어떻게 돼요? 델타 T가 감소하거든요. 그랬을 때 등원보다 T가 감소하여 내부 에너지를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뭘 한다? 일을 하는 경우예요. 얘가. 했을 때 봐봐요. 식을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랬을 때 원래 등온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기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여기가 맞죠? 그러니까 딱 그대로 요 값이 요 두 개의 값이 일정하도록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등온일 때는 P하고 V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럼 단열은 이걸 단열 팽창이라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더 떨어져요. 왜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얘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여러분? T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맞죠? T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 P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P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압력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면 등온에서는
PV 이꼴 nRT에서 이제 P하고 V가 이렇게 됐는데 P1, T1 근데 단열 과정에서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PV 이꼴 nRT2라고 이때 온도를 T2라 하면 얘는 V1에서 V2로 바뀌죠. 그렇죠? 이만큼 크기만큼 이 곱이 일정하면서 이제 다 그려집니다. 얘가 다 날아가면서 일정해지면서 얘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하니까 얘가 그만큼 감소하게 돼서 이 일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는 이거가 이 크기만큼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랬을 때 얘는 상수인데 날아가죠. 상수인데 봐봐요. 원래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T1보다 T2가 그러니까 네번에서 감소하면 됩니다. T2가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이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얘도 이거에 비해서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일정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 시기에서. 그러니까 P가 더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단위가. 근데 요거를 이제 모아놓은 걸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해석을 좀 힘든 게 이제 스털링 기관이라고 하는데 7번 이걸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스털링 기관이라고 해요. 스털링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크게 그릴게요. 이거 좀 보기 힘들어서 잘 보라고. 자, 어떤 기관이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A, B, C, D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이렇게 Q를 공급해 줄게요. Q를 공급하면 맨 처음에는 등적 과정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등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등적은 델타 V가 0이니까 P하고 T하고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했죠. 그치? 그랬을 때 Q하고 Q 이퀄 델타 U라는 식을 그린다 했죠. 맞아? 그리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요걸 보니까 델타 T가 0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떨어집니다. 이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그래프 잘 그리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렇게 떨어집니다. 까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온 과정에서 거치는데 두 번째 등온 2번 등온 했을 때 얘 때는 등온이니까 델타 T가 0이죠. 그러면 이때 쓰는 식이 뭐였죠? 보일의 법칙 P 이꼴 V에 비례하다, V에 반비례하다. 그때 PV가 일정하게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요걸 해석할 때는 항상 뭘 생각한다? Q 이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랑 PV는 nRT를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조건에 맞게 써야 된다. 등온 과정 그래프 구명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하는 기간을 카르노 기간이에요. 등적 맞죠? 맞죠? 등적. 네. 그래서 얘는 P 등적이니까 다시 P하고 T하고 비례하고
Q 이꼴 델타 U인데, 그래서 델타 PT가 0이하가 되는 거 없어요. 왜? 압력이 떨어지니까. 맞죠? 얘가 압력이 T2에서 P1으로 감소했다는 거는 델타 P가 0이 하니까 결국 델타 T도 0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떨어졌죠. 네? 등적 세 번째.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죠? 등온 과정. 네? 다시 등온 과정. 했을 때 등압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네 번째 등온 과정 했을 때 얘도 P 이꼴 V에 비례하고, 얘는 PV가 일정할 때 등온 과정 등압 과정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은 뭐라 했습니까? 이만큼은 외부의 일을 한 거예요.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죠. 요거를 우리가 W2로 하고요. 이거 아까 안 그렸는데 보라색 부분, 요거 여기를 우리가 W1이라 할게요. 위를 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렇죠? 등온 과정에서는 여러분 이거 식 갖고 오면 Q 이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얘가 0이 되니까, 맞죠? 얘가 2를 하죠. 얘도 마찬가지고 Q 이꼴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니까 얘가 0이 되니까 2를 받거나 2를 하겠죠. 1과 관련됐겠죠. 그래서 실제 일은 W-W2입니다.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스털링 기간이라고 해요.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 8번. 8번 연력학 제 2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하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이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 무질서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엔트로피 요거를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연력학에서는 이게 뭐냐면 불용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불용 에너지의 증가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델타 S라고 표현하고요. 일단 엔트로피의 변화 값은 온도와 Q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온도분의 델타 Q더라. 그러니까 특정 온도하고 이제 열량 변화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동적 과정에서 봤을 때 T가, 이 말이 뭐냐면 T가 잘 증가되면 잘 증가될수록 델타 S가 0에 가까워지죠. 줄어드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맞죠? 그러니까 T가 온도가 잘 증가되면 결국에는 등적 과정에서는 결국 P하고 T하고 비례하니까 P가 증가되겠죠. 이랬을 때는 결국 W가 증가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결국에는 불용 에너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그러니까 일이 아닌 에너지, 그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100% 에너지로 증가가 안 되니까 이 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 전환 시에,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전환 시에 전환을 할 때 이제 100% 효율은 어떻게 된다? 효율은 안 된다. 요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가 쓰이긴 진다, 이런 뜻이죠. 그랬을 때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Q1이 되고 Q2가 나간대요. 이거 W도 합니다. W2라고 Q도 합니다. 그랬을 때 효율은 efficiency
이거를 우리가 효율을 이제 E로 표현하는데, E는 결국 Q1분의 W는 거 알잖아요. 결국 이 식이 이제 1 Q1분의 Q2라는 거를 또 알 건데, 이러한 효율이라는 걸 알 건데, 이제 Q2가 결국엔 무조건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맞죠? 이 말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얘기를 할게. 결국 이제 요거를 배우면서 결국 이런 뜻인데, 결국 이제 온도하고 뭔가 이제 델타 Q가 관계 있지 않냐라고 나오는 게 카르노 기간이에요. 카르노 기간은 뭐냐면 물질의 왜 이래? 이제 물질에 상관이 없이 온도에 의해서 효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카르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왜 물질에 상관없다는 말이 이제 이 가정인데, 왜 그러냐면 물질에 따라 뭐가 달라요?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죠. 맞네?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델타 U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비열에 따라서 물질마다 온도 올라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온도의 효율을 결정하는 요 말은 뭐냐면, 가정을 끄는데 Q가 공급이 되면 내부 에너지로 변하지 않고 다 1에 쓰인다 이거예요. 델타 U가 0이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겠죠. 이랬을 때 이 기간을 깝니다. 그랬을 때 이제 Q1이 들어가고 W가 들어가고 이제 Q2가 되는데, 이제 이거 내부 에너지 신경 안 쓰고 얘를 T1 잡고 얘를 T2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E 이꼴 1 마이너스 우리가 Q1분의 Q2였는데, 예식을 어떻게 쓸까? 1 마이너스 Q2분의 Q1을 쓸 수 있죠. 실제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가 무조건 값이 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실제로는 이 값이 이 값보다 큽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알겠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